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리고 재건축이냐. 그런데 재건축을 할 때 늘 한 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꿈의 재건축이라고 하지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많은데요. 근데 조합장 비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시골에 많이 나오고 발전자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재건축의 목도야. 이거를 마지막 할 수 있는 황금 마차야라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목도예요?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지금까지 재건축 시장에는 네. 일종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변호사시잖아요. 대민 회계사시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왜? 네. 아파트 무슨 뭐 건물주도 아니고 건축회사에 규식도 없으신 분이 왜 여기에 뛰어드셨죠? 뭐 친척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간에 네.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 체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풍토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예. 그래서 그게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약간 동력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거 내가 한번 예. 재건축 문화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오실이 너무 인생 쿠밤을 네. 재건축으로 뛰어들어보자. 뭐 고격적으로 뛰어든다기보다는 네. 재건축이라는 게 자기가 살던 환경을 바꿔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네. 주위 이웃까지 같이 좋은 집을 지어주면 의미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알리자. 알리자. 그래서 그 결심을 한 후에 이제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네네네. 어떤 일로 하기 시작? 그래서 네. 조합장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표준정관에 넣어서 네. 좀 개선해 보면 어떨까? 근데 조합장 비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신문에 많이 나오고 발표도 나오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응. 재건축 비리 조합장 구정한 뒷돈에 10배 물어내게 해야 하는 글을 써서 기고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컬럼을 읽었어요. 그랬어요? 그 제목부터 그냥 통쾌했어요. 네네네. 예, 부정한 뒷돈 열개 물어내야죠, 사실. 그럼요. 네. 예. 네. 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지하철 부정승차하면 30배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죠. 네.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 금품 수술을 하거나 하면 50배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거의 개선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약간 규제가 세게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네네. 이런 비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네. 확실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리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확실한 대책.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비고했던 네. 재건축 비리 조합장 구정한 뒷돈의 10배 물어내게 해야 네네. 하는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네. 또 첫 번째는 네. 어떤 조합장 임원이 네. 금품 수술하거나 약속을 하면 네. 그 금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위약벌 조항을 부자는 거예요. 둘째는 그런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조합이 비리를 저진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그 위약벌 금액을 전액을 주자는 거예요. 전액을 주자. 부상한 것 같아요. 보상금, 신고보상금을 주자는 거예요. 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항이 네. 모든 조합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고 서면으로 고지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어떤 제출받는 청렴 서약 고지 운조항을 투자하는 거야. 네? 사실은 문건으로 그렇죠. 인도권에 해놓은 네. 자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네. 이런 제가 건의했더니 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께서 네. 이런 내용을 서울시 재건축 표준정관 개정 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기쁜데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일단 서울시에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돼야죠. 확대되려면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인데 아, 맞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비리가 일어난 거 체념하지 말고 뭔가 개선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어떤 정보를 모을 수 있는 뭐가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전국의 재건축 시민들한테 모두 알리기 위해서 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단지 이름을 택해서 네. 서초 삼풍아파트 소유주 모임 SOS라는 홈페이지를 하나 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네.
이름만 상품으로 돼 있지 네. 모든 재건축 시민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를 모조리 모았습니다.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네. 우리의 욕망은 그렇지만 현실은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아파트 하면 또 대박을 빙자한 투기가 아닌가? 이 살고 있는 분들도 뭐 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네. 시기에 근데 그 새 집이 좀 더 크고 좀 더 비싼 거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판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실상은 어떤가요? 그런데 네. 뒤에서 보면 실제로는 네. 낡은 내 집을 네.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편견들이 있어서 네. 네.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좀 거의를 둔단 말이에요. 네. 그 틈을 문제 있는 소수들이 들어와서 좀 물을 흐리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아주 자각하고 앞으로 나와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변호사님이 여기 뛰어들게 된 것도 뭔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민으로 살펴보다가 이건 아닌데? 라는 좀 의문과 분노심이었을 텐데요. 좀 긍정적인 변화 좀 일어나고 있나요? 긍정적인 변화가 네. 그래도 뭐 정보 인간을 통해서 네.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재건축 시장에는 네. 일종의 심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합 방식 재건축이 너무 비리가 심하다 보니까 신탁 방식 재건축을 하면 부패감이 있으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고 네. 또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네. 신탁사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수주 활동을 했어요. 네. 예. 조합 방식이라 하면 주민들이 네. 내 손으로 한번 집을 지어보자는 거죠. 조합장을 뽑아서. 네. 신탁회사는 우리 주민들이 좀 힘이 못 미치니까 그냥 남한테 한번 맡겨서 지어보자. 아, 전문가들에게 네. 대응을요? 네, 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띠냐는 의문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신탁사들에 대한 조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 2월 3월에 네. 금융감독원에서 네. 우리나라 주요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네.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네. 탈나 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결과는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네. 두 회사의 네.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예. 불법을 마구잡이 눌렀어요. 어머. 근데 저만 해도 네. 뭐 일일이 우리가 또 조합해서 모이고 뭐 귀찮으니 네. 좀 믿음직한 이런 신탁 방식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또 있고 로망한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네. 신탁 방식 재건축인 경우에는 네. 전문성과 비리 방지에 효과가 있다. 네. 단점은 신탁 수수료와 주민 참여 제한이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전문성이 있다는 게 허상이라는 게 밝혀진 구체적인 예를 중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KB 부동산 신탁이 네.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네.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했어요. 어떤 거요?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기 전에 네.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입찰 공고를 냈어요. 또 하나는 네.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옆 롯데 슈퍼 부지를 네. 사업 면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행정지답을 받았죠. 행정지도를 받고 네. 절차도 굉장히 지연이 됐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는 게 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다 회사의 월급장인데 네. 남의 아파트 단지에 가서 네.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 조합장들이 비리를 발생시킨 것도 많지만 네. 제대로 뽑으면 네. 최소한 그분들은 거기에 자기가 소유하는 집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양심 있는 부분, 내 집을 잘 지으려고 하면 단지 전체를 잘 지어야죠. 그렇죠? 네. 이제 신탁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대리자니까. 그럼요. 그다음에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자신 한토신의 그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대주주 임직원이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네.
금감원에서는 네. 그들을 특경 경제 가중 처벌법상 수재, 사기, 네. 뭐 사금융 알선으로 네. 고발을 했어요. 어허. 고발을 했고 그 고발한 내용은 2024년 네. 한겨레 신문에도 네. 5월 8일자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 아. 그리고- 고발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주강 예,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네. 그 중앙일보에서 음. 10월 11일인가 보도가 했는데요. 네. 한토신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네. 검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11월 20일 날 조선일보를 보면 네. 한자신 임원들이 네. 억대의 뒷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까지 됐어요. 그리고 두 회사에 대해서는 네. 다 세무조사에 들어갔죠. 음.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회사가 모두 네. 3층 아파트 안에 있는 네. 삼재중이라는 조직과 손을 잡고 들어와서 어. 설명회까지 했던 회사들이에요. 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큰 데잖아요. 멀쩡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신탁사에서 네. 이제 신탁사에 대한 그 정부 조사가 한번 이루어져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더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많은 그 재건축 아파트나 조합조차도 그래도 신탁 방식을 하게 나을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속내는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놈들이 리더가 되기에는 자기 지금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책임은 시공사에서 살짝 떠넘기면서 자기는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전통식의 올룩을 타볼까 하는 거가 아닐까 하는 약간의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도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서대문구 이성원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재개발 재건축 아카데미라는 코스를 만들어서 인재를 다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수료하면 이게 투입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네. 교육을 하고 네. 이습중을 발급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재건축 현장에 투입이 되면 지금까지 횡행했던 비리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 백서라는 것도 발급을 하셨어요. 근데 또 서초구의 전성수 부청장님도 네. 여러 가지 아주 창의적인 행적을 펼치셨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네. 찾아가는 정책 콘서트라고 해서 네. 사전 행사로 네. 클래식 공연을 하고 어허. 또 본 행사도 네. 전문가 3인이 나와서 토크쇼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한 강연식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토크쇼 형식으로 해서 흥미도 유발하고, 그래서 이 재건축 절차를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갖춰서 전하시려고 하는, 근데 이제 지자체 여러 군데서 앞장서 계시니까 많이 좋아하시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반응이네요. 네. 근데요, 회장님, 저는 심상정 때 사실은 월급쟁이에서 얼마를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이게 재건축은 로또야. 이거는 마지막 탈수입에 황금 마차야라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실제 현상이 어떻지? 진짜 로또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80뒤에 제가 100살 이제 20년을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야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기 네. 때문에 네. 많이 높이거나 이래서 사업성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좀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 기분 체납이 너무 과도하고 조합 비리가 혹시 또 발생을 하거나 네. 그리고 오히려 손해가 나겠죠. 네. 뭐 지속적으로 행정기관과 어떤 인허가를 통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분담금 부담 문제가 있죠. 네. 공사비 상승까지 다 감안하면 로또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돈을 최소화하면서 집을 장만하는 것이지 네. 여기서 무슨 큰 이득을 기대한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막. 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더니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입대의 회장이라든가 동 대표들은 재건축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분들 그런 오해를 네. 자꾸 재건축 추진하는 사람들 쪽에서 커내리죠.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네. 규칙 44조 2항 2호에 의하면 네. 입대의회 회장이라든가 동대표들은 네. 재건축 관련 단체에 임원만 하지 않으면 재건축의 어느 단계에서도 다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그분들은 소유주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분들일수록 네. 적극적으로 재건축 과정에 관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소유주들에 대한 네. 어떤 저는 의무라고 봐요. 아니 어쨌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 분담금이에요. 사실은 네. 이게 너무 높다는 이게 이제 많아요.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네. 요새 뭐 공사비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네. 기부 체납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아 기부채가 기부 체납이 너무 과저해서. 센세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기부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단지 내에 반통하는 뭐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를 지화하고 그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기부 체납을 받거나 하는 어떤 안 같은 거를 받아주실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네. 임대 아파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임대 아파트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토지는 그냥 주민들한테 남겨둬도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토지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그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다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재개발은 네. 낡은 빌라라든가 오래된 단독 주택을 네. 헐고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일단 기반 시설이 별로 없어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무슨 공공시설이 없으니까 기부 체납을 좀 많이 받는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이미 정비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오래됐다 그래서 다시 짓는 건데 굳이 기부 체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야 되느냐. 또 지자체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어떤 상한을 두자는 거야. 네. 기부 체납률은 상한 5%를 제한을 한다든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네. 뭐 재건축 뭐 30년, 40년마다 할 때마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한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기부 체납이 좀 줄어들면 사업성이 좋아지고 그럼 재건축이 활발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두려움 없이 그럼요.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럼 또 이게 신축 주택의 물량도 늘어나고 집값 안정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글로 쓰던가 이렇게 좀 알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재건축이 어떤 아주 일부 네. 뭐 대형 아파트 네. 서울시 이것만이 아니고요. 네.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네. 아파트 생활이 이제 역사가 깊어지면서 앞으로 우리의 문제가 될 네. 텐데 네. 비리, 네. 뭐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찝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지금 김 변호사님이 제안했던 이런 모범 사례들이 있고 네. 어떤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확산이 돼서 네. 좀 선순환이 되어가는 네. 그래서 엉망하고 울부짖는 재건축, 네. 폭삭망한 재건축이 아니라 네. 행복한 재건축이 돼서 그나마 기쁨을 좀 누리고 살아가는 건전한 방향이 되었으면 하고요. 아유, 나중 것 고맙습니다. 네. 네.